어떤 시장이냐 하면은 그 홈 HMR, 그러니까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마켓컬리, 뭐 쿠팡, 뭐 일일 배송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쿠팡, 이치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선택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런 시장들이 점차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장 성장률이 나온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아시고 계시고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 시장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업체를 비교해서 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 헬로프레시, 그 다음에 하나는 블루 에이프런. 이 두 업체인데, 블루 에이프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온 업체고 헬로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나온 업체인데, 이 이 밀키트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싸움을 가는지 보고 계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을 전개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밀키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MR 시장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HMR 시장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네 가지로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ready to eat, ready to heat, ready to end cook, ready to cook 이 네 가지로 구분이 준비가 되고요. 이 옆에 정의를 보시면은 ready to eat은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것을 말하고, 상품의 예로는 이제 냉장 샌드위치, 샐러드, 냉장 파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레디 투 힛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가열로 섭취 가능한 것들, 냉동 피자, 뭐 스파게티,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것들이 말하고요. 이제 레디 투 엔드 쿡은 장시간 데우거나 끓인 후 섭취가 가능한 것들, 이제 냉동 라자냐 이런 걸 말합니다. 이제 레디 투 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리가 필요한 걸로 이제 냉장 해산물, 육류, 생선류, 야채 등을 말하죠. 근데 이 밀키트라는 것은 이 식사를 뜻하는 밀과 구성품 세트를 말하는 키트의 합성어로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우리가 부대찌개를 끓인다 그러면은 어디에 굉장히 뭐 놀부 부대찌개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 놀부 부대찌개에 있는 거를 우리가 키트 상태로 받아갖고 거기에 있는 소세지를 썰고 당근을 썰고 양파를 썰어서 물을 넣고 끓이면 거기 있는 소스와 넝클을 끓이고 거기에 적정한 똑같은 물을 넣어서 끓이면 똑같은 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밀키트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적정량을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꿀 경우에는 그 맛이 안 나거나 좀 맛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밀키트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검색했을 당시에 가장 위에 있는 거 두 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맛집 키트 대구 해서 화유록 꽃만두, 만두 전골 밀키트랑 뭐 소고기 샤브샤브 쿠킹박스 밀키트 2인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게 2인분인지는 왜 2인분을 파는지는 나중 가면 설명이 될 거고요. 저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밀키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저렇게 전골이나 국, 찌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식품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식품 사업에서 어떤 시장이 발전할 건지, 그리고 그 왜 밀키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얼마만큼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후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와 내년의 식품 산업 10대 이슈를 보면은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과 뭐 근로시간 단축 정책,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재성장, HMR 고령식, 건기식 등 신식품 시장 성장, 뭐 식품 안전 이슈, 국제무역과 통상 마찰,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국제 원자재 가격, 뭐 환율 이자율 변동, 생계형 적합 업종과 공정거래, 푸드테크와 대체 식품 전망 이렇게가 있는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제 HMR과 고령식, 건기식 신상품 신장 선정과 저기 푸드테크와 대체식품 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산업 정책제도 관련 키워드 언급 비도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아까 첫 번째로 있었던 이제 근로시간, 그 다음에 공정거래, 일자리 창출, 신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부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결과적으로 시장 확대가 과연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 식품 산업에서 그랬을 때 그중 한 분야가 바로 HMR 시장이라고 밀키트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품 산업 업종과 시장 관련 키워드 언급 비율을 보시면은 보통 가정 간편식, 기능성 식품, 푸드 식품, 대체 식품 요가 주로 부각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그 밀키트 쪽은 이제 가정 간편식 푸드테크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밀키트가 기능성 식품으로도 어떻게 보면 속할 수가 있는 게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같이 성장을 하려고 는데 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소화가 잘 되고 맛있게 만드는 밀키트를 개발하면은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까지 제가 들은 적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 간편식 신장은 즉석조리 식품 성장 주로도 연간 18.9%로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즉석조리 식품이 30.4%, 신선 편의 식품이 23.9%, 그다음에 즉석 섭취 식품이 15.5% 이렇게로 순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즉석 섭취 식품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이제 즉석 조리 식품과 신선 편의 식품은 증가했는데 그 비율이 보시면 2010년에 즉석 섭취 식품 비중은 이제 2018년에 비해서 7.1% 감소했고 즉석 조리 식품은 오히려 24.4%에서 11.1%로 증가했고 신선 편의식품은 이제 3.8에서 4.9, 뭐 1.1% 정도면은 조금 증가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가정 간편식 시장은 3조 7천억으로 이제 전년 대비 9.2%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게 2025년이나 2030년 되면은 지금 9.2%의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모두들 예측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이제 밀키트, 조리, 소스, 쿠킹박스, 뭐 심플리콕, 이치원, 신선 간편식 이런 것들이랑 집밥, 요리, 브랜드, 파티, 집들이 음식, 프리미엄, 신제품, 뭐 온라인 편의점, 냉동,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이 밀키트라는 이제 어떤 배달과 보시면 밀키트, 배달,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좀 많이 관련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특히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들이 음식 같은 경우에도 쿠킹박스에 담겨서 배달이 되고 그러거든요. 점점 이 배달과 이 밀키트 관련 시장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간편식 중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밀키트인데 이제 밀키트가 뭐냐 하면 이제 레시피에 따라서 미리 손질된 식재료와 소스가 한 팩에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까 무슨 꽃만두 전골찌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꽃만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꽃만두 전골을 끓일 때 있는 소스 그 다음에 그 전골 소스에 들어갈 때의 적정한 양의 파, 양파, 뭐 당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쿠킹박스를 받으면 그거에 맞게 그 만두를 넣고 그 파를 썰어서 그 맞는 적정 양만 넣어서 똑같이 끓여주기만 하면 그때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음식과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밀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밀키트 시장 구매는 2010 뭐 프레시지, 원파인 디너 등 스타트업 시장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식품업계와 유통업계가 시장에 진입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야쿠르트, 뭐 이츠원, 농심, 쿡탐, CJ, 쿠킷, 동원, 풀무원, GS 리테일, 뭐 이마크 많은 회사들이 참전하고 있는 형태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명한 셰프들, 뭐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던 셰프들이 만들었던 무슨 뭐가 예를 들면 그런 유명한 셰프들이 만들었던 어떤 레시피가 똑같이 쿠킹박스로 해서 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스타트업 생태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냉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아까 냉동식품처럼 이걸 얼려놨다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냉장식품으로 바로바로 조리할 수 있게 만들어 먹기 때문에 이게 국산 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편식의 국내 농산물의 사용 비중이 식품 제조업 평균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도 유지, 짧은 유통 기한 때문에 국산 원료 이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밀키트의 특징과 HML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HMR은 조리된 상태로 데워 먹는 인스턴트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키트는 조리 전 냉장 상태의 신선한 원물 형태의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유통기간이 HML에 비해 짧습니다. 냉장식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간단히 끓여 먹는 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만두 전골을 한 2인분을 먹었을 때보다 좀 저렴하다는 내용이고요. 또 재량에 맞춰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되고 식재료보다 이제 일회용 포장재 사용으로 포장재 쓰레기 배출 문제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 방향으로는 보통 뭐 목표 집단 설정과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제 글로벌 메뉴의 도움이 필요하고 레시피를 QR코드로 구현해서 상품화하는 게 중요하고 포장에 포장 체크를 적용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밀키트 같은 게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추적 시스템이나 위치 추적 채취, 뭐 온습도 확인 센서, 뭐 환경 친화적 포장 박스, 단열재, 냉각 처리제 같은 재활용 패키지나 아이스팩과 같은 어떤 포장의 푸드테크 적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옆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밀키트를 구매하는 이유를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이제 메뉴 고민 시간을 단축할수 좋고 요리 시간을 단축해서 좋고 장 보는 시간 단축해서 좋고 새 레시피를 요리 기능에서 좋고 더 건강한 식사가 가능하다 이렇게들 뽑았습니다. 자, 이제 밀키트 시장의 시장과 이제 블루 에이프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블루 에이프론은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어떤 밀키트 시장의 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마켓컬리가 나왔을 때 마켓컬리를 한국의 블루 에이프론이다 뭐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어떤 시장의 그 성장과 어떤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음식 배달 시장이라는 게 반드시 뭐 이게 배달로 받는다는 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음식을 배달로 짜장면 시키면은 어떤 요리된 짜장면이 오는 게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초기 사례, 미국에서 가장 초기 사례 중 하나는 이제 1917년에 설립되어 1950여 년에 우편 주문과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던 이제 오마 스테이크. 여기가 가장 유명한 데 중 하나고요. 현재 오마 스테이크는 이제 미국 최대 육류 직접 판매 업체로서 2,000명의 정규직 직원과 뭐 300만 명의 고객, 70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연간 매출액이 한 4억 5천 달러인 것입니다. 즉 음식 배달의 시장은 예전부터 오래됐었고 이게 굉장히 뭐 저게 좀 특이한 밀키트라는 게 좀 특이한 생각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밀키트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요리를 해서 레시피가 있고 이것들을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거에서 근원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뽑히는 게 이제 2007년에 스톡홀름에서 출시를 됐다고 보십니다. 여기 세 자녀의 저기 옆에 제 사진을 보였는데 저희 가족들이죠. 저 세 자녀와 저기 가족들은 어머니가 식사 계획 및
그 구매에 대한 어떤 물류 없이 가정식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어떤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방을 직접 배달하여 이렇게 개발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 식료품 가방이 굉장한 어떤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브랜드를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저 식료품 가방에 굉장히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저게 어떤 디자인 상에서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한 유명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1000만 미만인 스웨덴에서만 10개 이상의 식사 키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수가 45명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랑은 이제 별개로 이제 블루 에이프론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 블루 에이프론은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했듯이 생산된 회식입니다. 이 블루 에이프론은 이제 매트 잘츠버그, 일리아 파파스, 매튜 워디악 이 세 명이 2011년에 공동 작업했는데요. 이제 요 사람들의 면면을 드시면은 매트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VCO 심사역을 했고요. 이제 MBA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대학 동창이 일리아와 제휴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초기 멤버는 모두 요리를 좋아했지만 이제 식재료를 쇼핑하고 준비하는 것이 돈과 시간이 많이 투여될 뿐만이 아니라 믿을 만한 레시피가 찾기 어려워서 해당 아이템을 사업하기로 요리 공부 사기로 했고요. 그래서 요리 공부를 한 이제 매튜 워디악이 그 합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명인 매트 잘츠버거는 VC 심사역이고 매튜 워디악은 그 요리하는 담당이고 일리아 파파스는 저거 그 컴퓨터 공학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업 당시에 미국인들의 식생활 패턴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연간 수입의 약 6%를 식품 소비율에 쓰고요. 한 사람이 적당한 예산으로 식사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250달러 또는 연간 3,000달러의 비용을 소용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은 매달 식료품에 1,1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이제 식품 외에도 평균적으로 외식에는 3,000달러 이상을 소비하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식생활 패턴을 조사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밀키트를 할 때 어떤 장점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밀키트의 장점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에 보면은 첫 번째 편의성이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옛날에 뭐 응답하라 보면은 막 손이 큰 어머니가 뭐 엄청 많이 뭐 음식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신선한 재료 그 레시피가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고 제철인 게 많은 것들이 추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철이 아니거나 현지에서 찾기 쉬운 재료를 포함하여 신선한 재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재료가 제공되기도 하고요. 또 음식 낭비가 적습니다. 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식료품을 사면 재료의 절반을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향신료 한 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유튜브에서 요리를 따라 하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백후추가 뭐 필요한다거나 어떤 뭐 특유의 뭐 중국 향신료 뭐 어떤 와인 뭐 이런 게 필요한다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소스들이 아예 포함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키트에는 폐기물 제거를 위해서 각 지료에는 정확한 양까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음식 낭비가 확실히 적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옵션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모든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저칼로리 또는 저탄수화물 뭐 특수 식단에서 비건 뭐 이런 글루텐 프리 옵션 등을 제공해서 키트를 사용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에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는 번거롭지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식사 재료를 하려면은 계획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쉽고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식사 준비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장점을 착안을 해서 한번 이걸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식재료를 구입하여 친구들에게 배달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좋아하고 이를 실제로 원하는 고객이 존재기 파악한 후에는 시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며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테스트를 돌렸다가 점차 확장을 하면서 성장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을 확보해서 요리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람들이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물류 부분인데, 이 물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트너를 확보하고 사람들이 깊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곳을 이제 실리콘밸리 뭐 이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한 곳은 이제 뉴욕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뉴욕의 직장인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퇴근길에 식료품을 쇼핑하거나 귀가 후 일을 정리하고 요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대부분이 직장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나 일이 힘든데 거기다가 식품이 비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어디서 뭘 사서 뭘 먹을지 고민한 다음에 그걸 산 다음에 그걸 다시 들고 와서 그걸 요리하고 식료품 정리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여기 뉴욕에 있는 직장인들이면은 얼마나 고연봉자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좀 심한 편이 많겠죠. 그런데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이 식재료를 적게 구매하기도 쉽지 않고 요리가 재변 남는 게 다반사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외식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우리의 대부분의 갈고 있는 딜레마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소해 준 어떤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실히 발휘했습니다. 그 매트 잘치버거는 이제 VC 및 MBA 경험을 살라서 이제 CO를 맡았고요. 그래서 전략, 고객 응대, 영업, 대외 업무 등을 담당을 했고, 일리아 파파스는 개발자이면서 IT 컨설터 출신이므로 모든 시스템 개발에 책임을 졌고, 이제 메디우 워디악은 요리를 전공해서 음식물을 도매업을 한 경위임을 살려 레시피를 개발했고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성공한 이유가 이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요리 경험을 공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콘텐츠 레시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매주 새로운 요리 경험을 고객들에 제공했고요. 특히 요리 관련 방송이 많은 상황에서 요리의 경험을 직접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것도 현재 예전 한 얼마 전부터 그랬죠. 그 백종원 사장님이나 백종원님이나 뭐 그 유튜브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요리를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우리가 많이 따라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이런 체험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체험은 원하지만 요리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런 조림 로봇처럼 딱 필요한 만큼과 재료, 레시피,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남는 시간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뭐 새로운 요리 기술을 이끌거나 이런 새로운 여가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떤 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성공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블루 에이프런은 굉장히 빨리 성장했습니다. 2014년에 925억의 3년 만에 10배 이상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VC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80만 투자 받은 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 1억 3,500만 달러, 2017년 만에는 이제 미국의 증시에 상장하면서 3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모집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제는 블루 에이프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헬로프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헬로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블루 에이프런처럼 탄생한 똑같이 밀키트 기업이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분, 여기 도미닉, 토마스, 제시카 요 세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2011년 11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실 텐데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연사인 도미닉 이분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요걸 했고 어떤 진출 방향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직접 다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게 좀 드물어서 제가 요 10분 정도는 어떤 헬로프레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 거 갖고 왔습니다. 한번 10분 동안 이게 영어 자막이라 자동 번역이라 약간 어색한 점이 있지만 이거 보시는 게 잠깐 동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o, hi everyone, my name is Dominic. I'm the founder of HelloFresh, a company I hope most of you have heard of. If you haven't, I'm not mad at you because we've been avoiding the public eye pretty much for the entirety of our company's life. But we've done a couple of pretty amazing things over the year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So I think it's time to get a bit more open and tell our story to the public as well. Before I tell you what we do right now, let me kind of read out the vision that we have. If I find the clicker, you got it. Thanks. So, our vision is to really build a truly global consumer food brand. Our vision is nothing less than to establish a wholly new and massive category on the grocery market. We want to give every household the opportunity to enjoy home-cooked meals without all the hassle associated with it. We reinvent weeknight dinners by disrupting the traditional food supply chain, allowing us to provide you with fresher, better, and more affordable meals delivered to your doorstep at the most convenient time of the week. If you know what we're doing and you compare that to our vision, you will realize that we're probably like 20% where we want to be. But nonetheless, if you kind of like look at the traction we've experienced so far, it's already a business model that resonates extremely well with a certain set of customers, and we're constantly innovating to enlarge the addressable market that we have. One of the reasons why I think HelloFresh is really in a prime position right now is because we operate on the largest category that you have in retail, which is groceries. If you combine fashion, travel, and like 5 other big industries, you're nearly not anywhere near the size of the grocery market. It's the largest household expenditure for every single household in the world, apart from mortgage or rent, and it's not gonna go away. So basically, if you kind of like look how we've developed over the years, you can see that we started out pretty slowly, experimenting a lot with really finding out what customers like. And then, like, you know, once we found the right business model, once we found the right levers, really push the gas pedal. So right now we're delivering close to 1 million meals per week. So that's basically feeding a whole small town, everybody basically eating from us. So on the one hand, that's a lot. On the other hand, that's pretty little, given that we're active in 7 different geographies, some of the most mature e-commerce markets in the world. And, you know, that is the US, that is Germany, that is Netherlands, the UK, Belgium, Austria, and Australia. So there is plenty and plenty of room to grow,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What we do right now is pretty much different to, or not very different, but very much in the beginning of our vision. Right now, it all basically, consumers opt in each week. They subscribe to a plan that fits their household size, that fits their need for the number of meals that they want to have. And then basically, we deliver everything to them on a weekly basis, catering to their dietary preferences. What we've done so far is really build out a highly efficient operations and logistics backbone. And I think that's actually very, very hard to copy and very hard to imitate for anyone that wants to compete with us. We can fulfill at lower cost. We can get the stuff much, much quicker than anybody else to you. And we're investing a lot in technology and operations to basically sustain that competitive advantage. I very briefly touched upon the market before. There are some more stats around that right here. Like I said, we're active in 7 countries, 7 of the most mature e-commerce markets worldwide, and the global food industry only in those markets is over 2 trillion, of which basically groceries constitute about 1 trillion. If you look at our penetration rates, you know, they're less than 0.1%. They're often less than 0.01%.
of all the households that we can penetrate. So there is loads and loads of room to grow in our existing markets, and that's basically what we're set out to do. We want to enhance customer proposition along a lot of different dimensions, from faster times to actually get your meals, to more choice, to basically being able to really offer to you narrow and well-defined delivery windows of 60 to 90 minutes. And in some of the metropolitan areas that we operate in, you already have a model like that. In some of these geography, take London for example, you can order, you get your first box 2 to 3 days later. That box is basically a selection from the menu of 10 meals. You can choose 3 or 5. You can get it in a 90-minute delivery time window. We've built out our own last mile logistics services that really, enhances customer proposition once again by basically having someone with the HelloFresh head, with the HelloFresh van, handing over the package to you and allowing you to cook really good meals with your spouse or your family. So like I said, we still feel that penetration rates are very low, adoption rates are very low, but we're investing a lot to change that. And basically the game plan to get to where we want to be leads via increasing penetration. So if we only manage to increase penetration from the levels, the very low levels, I have to say, where we are right now, to some more like we see in much more developed markets for that model, like Sweden, you sit on a company with a revenue potential of more than 10 billion. It's about increasing retention. In the end, for us, it's all about customer satisfaction. That means every week, customers can cancel, can skip, can basically say, I don't want your box next week. That means every box that we send to the customer is basically another chance for us to impress the customer, but at the same time, a possibility to lose the customer. So we really need to put a lot of resources, a lot of our best people on making sure that the box experience, the box opening experience, the recipes, the quality of ingredients, etc., is really high, and that you are not go away disappointed, but keep ordering our boxes. We actually do have a pretty amazing retention rates, in the sense that once people actually get into the habit of subscribing to our plans, there's very little drop-off. And why is that? It's basically because it's a lifestyle choice. For those 3 or 5 times per week where you can commit to cooking at home, we really want to offer the best solution, the full service solution to making that the best experience possible for you. So rather than thinking about what you want to cook, rather than thinking about where you're going to get the stuff, how much you buy of it, that's all the parts that you can outsource to us, plus all the delivery and the convenience associated with it. Right now, like I said on many occasions before, we're only targeting a small number of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But when I compare that with how we started, then we've already made a huge leap forward, and we're continuing to innovate.